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이해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 9주부터 마지막 주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즉 중간고사 이후에 배운 내용부터 기말고사 전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이해 과목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이해가 새롭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9주부터는 반려동물 출산 및 자견에 대해서, 자견이란 말은 이제 새끼를 말하죠. 반려동물 출산 및 자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의 임신기간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임신 징후, 그리고 반려동물의 생식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견이 태어났을 때 임신해가지고 출산할 때 그 모습, 특징적인 모습, 그리고 주인이 반려동물이 출산할 때 준비해야 될 내용, 그리고 동물병원에 가면은 좋겠지만 또 동물병원에 가기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이 변화되는지, 또 반려동물도 임신기간이 되면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영양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출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도 산후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빛을 좀 어둡게 해준다든지 주변에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출산하는 그 자견, 그 새끼 반려견에 대해서, 새끼 반려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키우고 어떻게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또 각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의 기초 미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동물병원에 가면 미용사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반려동물 미용을 별도로 하는 이러한 시설이나 이러한 가게들도 있죠. 그래서 반려동물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대부분 반려동물에게 모욕을 시키고, 반려동물의 그 손톱이나 발톱을, 이제 반려동물은 발톱이죠. 근데 사실은 동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동물들에게도 손에 해당되는 발이 있고 또 발에 해당되는 발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의 그 발톱을 깎는 거라든지, 반려동물의 귀를 단이라고 하죠. 단이. 반려동물의 귀를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절개를 한다든지, 또 반려동물의 꼬리 또 이렇게 미용이 필요합니다. 또 반려동물 털을 이제 깎아주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이발소에 가거나 미용실에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기초 미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며, 반려동물의 기초 미용을 위한 도구가 어떤 게 쓰이는지, 또 실제로 집에서 이걸 할 수 없는지, 또 반려동물 미용 학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스킬이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용품 및 특성을 배우게 되는데요. 반려동물 문화가 발달되고 반려동물 시장이 늘어나면서 각종 용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위한 이런 러닝머신 같은 것도 생겼고요. 또 헬스 도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용품, 프리스비나 이런 그 스포츠 용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한 이런 장애물 경기를 위한 이런 용품이라든지, 또 반려동물 관련 이제 인형이나 반려동물 관련 이렇게 뼈다귀라든지 뼈다귀 모양의 이런 이제 놀잇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용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특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입양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반려동물을 이제 무료로 입양하는 것이 독일이나 미국에는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독일은 반려동물을 매매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독일에서는 반려동물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각 주에 따라 다르지만은 반려동물을 대부분 한 80%는 무료 입양을 그냥
무료 분양을 하고 무료 입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여전히 반려동물을 구매하거나 이런 시장도 한 10% 내지 20%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입양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될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 또 반려동물 보호소에서는 어떻게 무료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구매하는 데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반려동물을 키울 때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무조건 이제 키울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도와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털이 많이 생기고 그걸 청소해야 되고요. 또 모욕시켜줘야 되고요. 또 자주 이제 동물병원에 가줘야 되고 또 예방접종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의 입양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또 어떤 품종을 입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가족들과의 상의가 필요하고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의 장래 및 복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반려동물의 장래는 최근에는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자꾸 생기고 있고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어떤 반대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반려동물의 장례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오래전에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최신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반려동물의 복지. 반려동물의 복지라고 하면 뭐 별게 아닙니다. 반려동물도 동물답게,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인권이라고 하죠. 동물답게 사는 것은 동물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동물권까지는 이제 사실 동물권이란 것은 사람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어떤 개념이 약간 있어요. 그런데 동물복지라고 하면 동물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아프거나 병들 때 치료를 좀 해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람과 함께 지내면 이제 동물도 편안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영향이 오지 않고 사람에게도 행복감을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법규 관련 내용을 공부하며 반려동물 관련 직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 법규는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수의사법이라든지 또 각종 여러 가지 시설에 관한 법규에도 반려동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이나 수의사법뿐만 아니라 이런 이 실험동물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려동물하고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거든요. 관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반려동물 시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률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국가에서는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반려동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관련 직업들은 이제 2022년 2월 달에 이제 동물보건사 국가고시가 제1회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려동물 관련 이런 간호 업무를 하는 동물보건사가 있고요. 또 물론 이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행동치료사 이런 직업이 있고요. 각종 미디어에서 동물행동치료사들은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반려동물 미용사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반려동물 관련 장례 지도사라든지 또 반려동물 관련 이런 이제 식품영양관리사라든지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 자격증으로는 이제 동물보건사가 유일하지만은 대부분 민간 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훈련사나
또 반려동물 관련한 이제 도구쇼를 운영하는 이러한 것이라든지 반려동물 관련 이제 학과에서 가르치는 교수라든지 이런 직업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직업들은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여러분이 반려동물 관련 직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고사 이후에서부터 기말고사 전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기말고사를 봄으로써 기말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